막 어디 아프면 정형외과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거 뭐 압박골절 아니냐. 의무대 갈 일이 없네요. 의무대 가봤자 어차피 이약하고 이약 지어서 주시면 돼요. 치과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치과에서도 사랑니 발치 안 할 거예요. 사랑니 발치해요. 해요? 군대에서? 해요. 군대에서 응, 사람 해요. 잘해요. 친구끼리 막 스케일링도 해주고. 케이가 난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수근입니다. 지난번에는 제 의대 시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레벨을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군의관 시절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공중보건의보다 제일 근무 조건이 좋은 군의관 생활이 훨씬 불행하기 마련이니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군의관들은 공중보건의들과 겸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군의관 출신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뭐 일반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은 아니에요. 공익 같은 거네요. 보건복지부 소속인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국가고시 합격해서 의사 면허증 딴 뒤에 바로 군입대를 지원하면 거의 무조건 공중보건의로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군의관으로 역종 분류가 많이 된다고 해요.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 4개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공중보건의로 거의 다들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군의관으로 많이 가세요. 불행의 시작이죠, 사실. 그리고 레지던트 3, 4년 차가 되기 전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중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현실에서 의사점이 있으면은 군대에서도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전문의 자격증 따고 가면 대위 3호봉부터 시작해요. 몇 년이에요? 훈련소가 14주였던 것 같은데 다 합치면 3년 2개월, 3년 3개월 정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혹시 근데 그럼 병사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의사 면허증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갈걸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나는 시작을 하겠다 하면서 동의서를 써요. 뭐 중간에 수련이 중단이 되고 끝나면은 바로 군대 입대를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쓰는데 아마 의사 면허증 있으면은 현역으로는 못 갈 거예요. 군의관 그걸 인정을 받나요? 나와서? 어디서 인정 주겠어요? 군의관이지. 그 영장은 어떻게 나와요? 전문의 시험 합격하고 나면 국방부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했을 때 그림이 빡 진짜로 그렇게 네. 오는 거예요? 안 와요. 내가 아까 그거 진짜로 그냥 개그로 보낸 건데요. 어째 너무 내가 그걸 보면 저랑 상관없는 건데도 막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국가가 날 이렇게 데려간다고? 조롱하는 거죠. 능욕하는 능욕. 군의관도 막 전후방 차이가 있나요? 빡세고 안 빡세고? 거기서 체력 측정을 해요.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위에 그게 반영이 좀 되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훈련소에서의 어떤 성적이랑 처음에 배정받은 지역에서 생활을 잘 했는지 평가 점수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피 터지는 경쟁이 되게 나 오래 달리게 하는데 뒤에서 누가 탱크차 끌고 오면서 씩씩 하면서 막 터미네이터 같은 애가 막 쫓아오고 저도 빠른 편이었는데 좀 몇 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상위권이었어요. 200명 가까이 뛰었을 때 10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저는 잘 뛰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돈 얘기해도 되겠죠? 봉급이라든가. 봉급 대위 3호봉부터. 아 대위 봉급을 받는 네, 거예요? 대위 3호봉부터 200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긴 3년 넘게 데려갈 거면 돈을 줘야지. 정말 제일 막내가 20대 중후반이기는 해요. 하지만 전문의들은 전문의들끼리 중대가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게 30대 초반, 중반 아저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분이랑 아기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훈련이 힘드냐, 군기가 강하냐. 저는 같은 소대 형이 우리 나이 많아서 유격 훈련할 때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면 들어줄 거라고 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진짜로 하루 정도 믿었거든요. 유격 훈련 끝나고 첫날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그 조교들 볼 때마다 막 눈에서 불이 막 군기가 강하다, 무섭다 그런 분위기보다 안전하게 관절 상하지 말고 뼈 부러지지 말고 다들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 덜하면서 지내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30대 군생활은 관절이 자꾸 시리니까. 근데 꼭 뼈 부러지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희 때도 뼈가 부러지고 뭐 아킬레스건이 뭐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훈련소 가서 그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군인분들끼리 서로 막 진료받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막 어디 아프면 정형외과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거 뭐 압박골절 아니냐. 의무대를 갈 일이 없네요. 의문에 가봤죠, 어차피. 이약하고 이약 지어서 주시면 돼요. 군의관들이 그러면 전국에서 모아서 이렇게 맞아요. 한 장소에 다 모여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까지. 수의사가 간다고? 네, 수의사가 같이 있어요. 수의사가 사람을 수의사들은 나중에 할 일들이 다 따로 또 있습니다. 식중독, 그 돌아다니는 광견병, 뭐 너구리들, 뭐 개들, 식수 관리 이런 것들 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과의사는 되는 거예요. 치과의사들 사랑니 발치 안할 거예요. 사랑니 발치해요. 군대에서 해요. 군대에서 응, 사람을 해요. 잘해요. 친구끼리 막 스케일링도 해주고. 스케일링을 한다고? 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해줘야 하면 막 해주고 해요. 전국의 의사들이 다 한 번에 그게 뭐 주기가 어느 정도? 매년 한 번씩. 그러면 아는 사람 다 만나야 돼요. 되게 많이 만나죠.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흩어졌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른 학교 다니다가 전문의 돼서 만나기도 하고 의대 동기들이 다 어. 한국에 거예요? 거의 다 선후배도 만나기도 하고 맞아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좁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니까 승부욕이 강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점수가 매겨지는데 민감해져요. 아, 나 체력이 약해서 나 그런 거 잘 못해 하다가 막 갑자기 눈빛 돌변해가지고 막 하는 친구들 있고 보통 애들이 의사하는 건 아니구나. 진짜 독한 애들이다. 빡셉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와이프분들의 아빠 점수 제대로 받아라. 훈련 똑바로 받아라. 그래야지 우리 애랑 좋은 곳에 가서 근무를 하지 뭐 이상한 저희 산골짜기 계속 3년 동안 처박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도 그럼 만약에 뭐 배치를 제일 잘 간다 하면은 뭐 수방사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저희 때는 진짜 많았는데 1년차는 갈 수 없어요. 1년차 시절을 저기 정말 먼 곳에서 잘 공부를 마친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많은 점수를 모아서 나는 수도방위 사령부로 가겠다. 점수를 또 모을 수 있는 네, 모아야 돼요. 1년차는 아무리 모아도 갈 수 없습니다. 좀 파벌 같은 건 없어요. 특성상 약간 다 각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 의대, 아, 고려대 의대 파벌? 없어요. 그런 건 없나요? 없어. 다 늙어가는 처지에 관절실이고 뼈실인데 무슨 파벌은 무슨 파벌. 아유, 추억이 참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군의관 초반기 시절 말씀드렸는데 군의관 얘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